뉴스인사 프라임 2부 시작합니다. 대담한 대담 오늘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영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네. 멋진데요. 예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주로 뵀었죠. 네. 의원님은 근데 사실 저희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의원님은 마이크가 필요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무슨 소리세요? 놔도 될까? 굳이 놔야 하는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마이크 없이 쩌렁쩌렁 말씀하시는 걸 아니죠. 워낙 여러분은 유명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내용 좋다 네. 이렇게 보셔야지. 네. 아니, 보면서 뒤에- 마이크가 네.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듣는 사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 필요할 때 네. 힘을 딱 주고 얘기할 때 음. 얘기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나가는 거고요. 예, 평상시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이거는 마이크가 없어도 꼭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싶을 때 힘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온 힘을 다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저께도 이제 청문회 때 네. 인사청문회 강선 인사청문회 의혹이지.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 네. 활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시작부터 굉장히 난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의한 지 한 14분 만에 다시 이제 정회됐다가 또 시작하고 네, 초반 상황이 어땠나요? 네 어제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네. 벗어나기 힘들 만큼의 프레임이 씌워졌고 그것을 국민의힘은 이때다. 이 사람을 꼭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죠. 네. 마음 먹어서 이 앞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노트북에다가 붙이고 나온 거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붙이는 건 안 돼요. 그 서로 합의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죠. 저 꼭 떼자. 떼지 않고 시작 못한다.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어. 떼지 않고 시작 못한다. 그런데 떼라고 해도 떼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들도 가장 아픈 내용을 적어주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란 정당 아웃 그리고 발목 잡기 스탑 이렇게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 프린트 해오셨더라고요. 네, 준비를 시켜놓고 그들이 먼저 붙였는데 그래도 그들은 이제 소기의 목적이 앞에 나와서 사진 찍히는 거니까 달성하면 떼라라고 했는데 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떼지 않으면 더 센 걸 붙일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더 센 걸 붙였고 네. 그리고 이제 간사들끼리 한 번씩 그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다음에 떼게 된 거죠. 네. 네. 차례차례 떼는데 어떤 저 국힘 쪽 의원이 서영교 의원님 왜 안 떼세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약간 좀 네. 다들 이렇게 웃게 되는 장면도 연출되고 네 왜 봤습니다. 그랬냐면 제일 늦게 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전체가 저희가 아마 16명 정도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5명 18명 되나 봅니다. 네. 근데 딱 들어갔더니 국민의힘 5명이에요. 네. 5명이 그 노트북 앞에다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10명인가 11명인가 그렇습니다. 숫자가 훨씬 많죠. 우리가 다 붙이면 훨씬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압도적이라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네. 국민의힘이 이제 떼겠다고 된 거죠. 떼겠다고 됐는데 떼라고 하는데 잘 안 떼요. 네. 그래서 내가 떼는 거 보고 떼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이에 네. 고자질처럼 네. 서영교 의원님 왜 안 떼요? 이랬는데 사실은 그건 좀 이 여가위가 네. 평상시에는 정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에서는 여성, 가족, 아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 약자의 네. 문제라서 웬만하면 같이 합의 봐서 빨리빨리 나가는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 장난처럼 한 거죠. 예, 서영교 의원 안 뗀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종이 테이프 하나 붙여놨어요. 네, 네. 근데 거긴 더덕더덕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떼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서 약간 네. 그거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떼는 거 보다가 나는 금방 떼지 그러고 떼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 해프닝처럼 재미있는 장면이 예. 또 연출되기도 했더군요. 네. 고성만 오고 간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잠깐 드렸고요. 네, 일단 어제 여가부 후보자 청문회, 강선우 의원 청문회 네.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다.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 17개월 정도 공석입니다. 17개월 그랬죠. 네. 1년 훌쩍 넘었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성, 가족,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한부모 이런 쪽은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 곳이에요. 네, 네. 이런 쪽엔 누군가 꼭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부자,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가요.
그렇다면 이 공간에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공간에 여가부 장관이 17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이것은 약자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여가부 폐지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걸었고 그리고 여가부 폐지를 윽박질러 왔고 예산을 주지 않았고 여가부는 차관이 나와서 언제나 힘이 없는 곳이었어요. 네. 그런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딥페이크로 힘들었고 네. 아이들이 살해당해 왔고 교제 폭력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해 왔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성매매 없을 것 같죠. 그런 성매매가 제가 어제 통계를 냈는데요. 네. 약 40%가 늘었습니다. 40%가 늘어요? 그렇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요? 지난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예. 40%.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뭐 딥페이크니 뭐네 해가지고 디지털 성범죄 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이제 기울이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있었던 그 이제 그 온라인 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 그걸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디지털 성폭력도 약 1년, 2년 전만 해도 100여 명, 180여 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피의자로 네. 고소 고발되거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어요. 네네. 이번에 수사받은 사람은 2,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정확한 숫자를 네. 기억 못하는데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네. 그나마 저희들이 딥페이크 관련한 법안을 여가 위에서 또 법사 위에서 제가 법사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법사위에서 전부 다 통과시켰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한 걸 만들거나 소지만 해도 문제가 있어. 네. 너희들은 수사받아야 돼. 그리고 처벌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해서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 딥페이크 관련한 것만 해도 수천 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졌고 네. 법적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사각지대처럼 있어요. 아이들 성매매입니다. 아, 아이들 성매매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38% 정도. 믿을 수가 없네요. 그 통계를. 인터넷에 왜 그 아이들에게 게임 네. 아니면 돈 빌려주고 너 이거 약점 잡혔으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 이게 N번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N번방 네.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에 여가부 장관은 공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가부 장관이 왜 필요합니까? 네. 바로 약자와 소수 이들을 위한 인권은 둘째 생존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편안히 있는 이 동안 그래서 인권과 생존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가부 장관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제 있었던 여가부 장관에게 정책질을 우리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밤 12시까지 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예. 네. 6분, 5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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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이렇게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을 제가 쭉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네. 답변이 막힘이 없어요. 아. 그리고 여가 위원도 했었고 네. 보건복지부 위원을 오래 했고 네. 또 보건복지부 간사를 했고 네. 보건복지위 간사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여당 야당 잘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이견이 없다. 네. 그런데 사실 언론이 이제 항상 소위 말하는 섹시한 것만 다루다 보니까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는 보도가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싸운 거, 고성 지른 거, 뭐 자료 제출했네 안 했네 이런 것만 주로 나와서 네.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를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언론도 아주 네.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어쨌든 언론이라는 창을 네. 통해서 볼 수밖에 예.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갑질 의혹 때문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던 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후보자니까 해명을 당연히 해야죠. 국민 앞에 네. 해명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제대로 좀 됐다고 보십니까? 어제 우선 제일 먼저 네.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것은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슈를 붙이는 거.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안 떼니까 맞불 이슈를 붙였고 그게 가장 아프죠. 내란 정당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란 정당이에요. 그들은 윤석열 내란 때 해제하러 들어온 사람이 한지아 의원 한 명밖에 없어요. 해제하러 들어오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비상경험을 했을 때 해제하러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 때마다 반대표를 던진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서범수 의원도 해제할 때 들어왔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해제해야 되고
파면에 찬성표를 던지고 탄핵에 찬성표를 그랬죠. 던져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란 정당 아웃이 가장 아픕니다. 사실은 더 센 용어도 네. 있지만 저희가 네. 그 정도로 했고요. 네. 그들이 처음에 가장 세게 얘기한 건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했죠. 뭐가 그 숨기고 싶으냐? 왜 네. 자료를 안 내놓냐라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료를 비교해봤어요. 네. 제가 오늘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잘 보이니까요. 강선우 의원은 네. 네. 제가 제 얼굴에다 이렇게 놓으면 어. 강선우 의원 자료를 내기를 네. 예, 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네. 87.1% 자료를 냈어요. 제출률이 네, 제출률이. 87.1%네요. 예. 네. 그리고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몇이었습니까? 28입니다. 28.5. 그리고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38%입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여가부에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저희가. 네. 이런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냈어요. 그런데 내지 않았다고 계속 요구하는 자료가 뭐냐면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으로 돈을 보냈거나 네. 외국 돈을 한전했거나 네. 이런 거 자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남편이 스톡 옵션 주식을 갖고 있던데 네. 이거 저기 왜 백지 신탁 안 했냐 이런 내용. 네. 네. 그것 관련해서 국회에서 자료 내놔라. 네. 네. 이런 거. 감사원에 뭐 신고받은 거 있는지, 네. 권익위에 있는지, 노동부에 있는지, 그리고 인권위에 있는지 이런 거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거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겠다고 했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 범주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했다고 보시는 과도합니다. 거군요. 네. 과도한데 어떻든 낸 자료는 87%. 네. 나중에 갖고 온 자료를 보면요. 환전. 뭔가 또 환전까지. 네. 예, 알고 싶었겠죠. 네. 외국으로 돈을 얼마나 보냈냐. 네. 국민의힘에 외국으로 돈 보낸 사람 많잖아요. 다 외국에서 애들 뭐 일찍 교육시키고. 뭐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환전 5년 동안 네. 내용 찾아보니까 네. 29만 원이었어요. 29만 원이요. 예. 그 내용이 나오긴 나왔네요. 그러면 예, 답이 나왔는데 네. 완전히 씌워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뭔가를 씌워버렸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온갖 거 네. 외국의 주요 물품 샀겠다 이런 걸 보고 싶었겠죠. 네. 그런데 내용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29만 원. 그리고 또 국회로부터 남편이 사실 김앤장 변호사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주식 네. 샀는데 백지신탁 했느냐? 네. 라고 했는데 백지신탁 했다. 아니 백지신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백지신탁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죠. 네, 그 스톡옵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회에서 자료를 갖고 왔을 했더니 네.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회사에 감사로 있거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네. 남편의 이해충돌이다. 네.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재산 등록할 때는 네. 3천 뭐 등록했어요. 백지신탁 해야 되는 거예요. 네. 3천만 원 이하면 백지신탁이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라서 백지신탁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국회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탁옵션. 네. 스탁옵션은 저희도 어제 알았는데요. 네. 저희는 스탁옵션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으니까. 스탁옵션은 네. 옵션이랍니다. 옵션. 주는 게 아니랍니다. 네. 준다고 이야기됐고 주지만 어디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재산 등록하려고 온갖 금융기관에 쫙 보내면 네. 제 재산이 얼마인지 쫙 옵니다. 네. 남편 것까지 옵니다. 네. 근데 스탁옵션은 상장되어도 오지 않는답니다. 아. 그래서 스탁옵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됐다고 해명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전에 스탁옵션이 왔는데 남편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도 스탁옵션이 왔는데 거부했는데 그 다음엔 그래서 어제 그 증인으로 그 회사 대표가 나온 겁니다. 거부하셨는데 저희가 네. 취소를 못 시켰습니다. 제 네. 불찰입니다.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럼 스탁옵션 얼마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얼마였죠? 그렇죠? 스탁옵션 그러면 엄청나게 부자 같지 않습니까? 뭐 어떠세요? 과거의 어떤 전례 비춰 본다면 상당한 양이겠군이 이렇게 네. 상상하게 되죠. 스탁옵션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스탁옵션 받는 사람들은 네. 엄청나게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어제 스탁옵션이 뭐냐면 네. 이
벤처 회사예요. 네. 그 무슨 회사라나 벤처 회사인데 지금 이제 크는 회사인 거죠. 지금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상장도 되지 않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능력도 없어요. 그런 회사에서 이 사람이 감사를 해준 거예요. 감사를 해줬으니 돈을 엄청 받았겠구나 그랬더니 4년간 무보수를 합니다. 4년간 무보수요? 네. 어. 그 회사 대표하고 네. 그 아는 선후배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큰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는 필요하고 하니까. 감사는 필요하고 하니까 무보수로 해준 거죠. 네. 무보수로 4년간 해줬고 그리고 전 직원에게 스탁옵션이라고 만주를 준답니다. 만주면 엄청나게 많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팔아라 이런 게 있대요. 네. 근데 파는 시점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아. 근데 그때 팔 때 이게 6,000원에 받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6,000원에? 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10만 원이다. 네. 그럼 이 스탁 옵션으로 이게 상장이 돼서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다. 그럼 그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네. 예. 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얼마냐면 3,000원인 거예요. 3,000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00원에 기본적으로 받았다고 되는데 3,000원이면 더 내려갔어. 더 내려가서 더 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리도 없고 네. 그리고 팔 때가 돼도 팔지도 못하고.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그 사업주가 어제 나온 대표가 네. 첫 해에는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취소 얘기하셨는데 취소를 못했습니다. 근데 취소가 다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누굽니까? 강선우 네. 남편이 엄청나게 가졌는데 이거 등록 안 했지? 이거 재산 신고 안 했지?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갑질부터 스탁옵션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다 해명이 됐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일단 준비를 많이 해왔나요? 국힘 쪽에서? 어쨌든 그건 야당의 국힘 쪽에 해왔는데 몫이잖아요. 이제 잘 모르고 한 거죠. 잘 다.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보좌진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강선우 있죠. 의원이. 네. 그래서 사과도 그래서, 했고. 예, 이거는 네. 시작부터 사과하고 가는 게 좋다. 네. 우리도 얘기했지만 자신도 마음 먹었고 네. 자신도 불편한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 속에서 보좌진을 동료로 생각하고 보좌진에게 사실 도움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어젯밤에도 12시까지 일을 네, 했지만 네.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일찍 나와서 또 언론과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지역구도 살펴야 되고요. 주말에 다 해야 되고요. 모든 민원을 받아야 되고요. 민원을 받았는데 해결하지 못하거나 답을 못하면 나쁜 의원으로 가기 일쑤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거 감수해야 돼요. 네. 왜? 국민의 대표니까요. 국민이 어려울 때 들어주라고 있는 자리고요. 네.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만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권력을 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강선우 의원이 시작하자마자 자기의 부덕에 소치이고 사과드린다고 했고 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에게 그리고 또 이 모양 보면서 네. 또 국민들이 불편했을 국민들께 다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마 사죄한다는 얘기를 한 20번은 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어제 송구하다는 말씀과.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의원님 그 발의하신 법안 얘기 좀 네. 해볼까요? 이것도 근데 굉장히 한 중요한. 가지만 더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좌진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원이 그걸 공개한 것 같은데요. 네. 국회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네. 5년 동안 보좌관이 몇 명이나 교체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면직이 46차례로 나와요. 네, 네. 강선우 의원이 임명한 보좌진이 51명입니다. 51명에 46명을 교체했다. 이렇게 네, 나와요. 네. 그게 될 수 있습니까? 51명에 46명을 교체했다. 그게 그 초선 의원들 뭐 재선 의원들 되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도 설명들이 제가 좀 있어요. 찾아낸 겁니다. 네. 제가 저희도 저희 방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네. 라고 한 거죠. 비교를 제가 한번 다른 했어요. 사람 거는 가져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했죠. 그랬더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인턴으로 그것도 지역 사무실에 인턴으로 뽑은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잘해요. 네. 이쁘게도 잘하고 잘 못하면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해요.
지역 사무실에서부터 지역 사무실에 인턴으로 뽑았는데 지역엔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분들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갈 때 친절하게 해야지 돼요. 그럼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시고 제가 국회로 또 와서 9급으로 성장하고 네네. 7급, 8급, 7급, 6급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친구 제가 5번 그만두게 한 걸로 그 자료엔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그 친구를 21대에 같이 와서 22대에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저에게 6번을 그만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6번을 자른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언론에 강선우 의원 보좌관 46번 교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참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의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페북을 가끔 들여다보는데 네. 페북에 제 패친들 중에서 네. 전현직 보좌관 분들이 네.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쭉 설명을 하신 그런 글들이 네. 있어서 지금 네. 뭐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그렇게 승진한 사람도 있고 21대에서 22대로 올라오면 전부 다 교체된 걸로 나와요. 교체가 아니라 면직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보니까 또 저하고는 좀 다른 게 육아휴직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2명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외에 이제 그만둔 사람들은 네. 다른 의원실로도 가기도 하고, 비서관 중에 시의원으로 보낸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시의원 출마를 시켜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6명 잘랐어. 이렇게 해서 악마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장 얘기 이제 꼭 정권 해주고 바뀌면서 의원실에 있던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대통령실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마음 네. 상하게 한 건 마음 상하게 한 대로 사과를 사과하고 충분히 사죄하고, 하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부풀려지거나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사과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또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악마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정책질을 했는데 네. 정말 다 답변을 잘했어요. 아, 그리고 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법을 네. 공부한 건데 그것을 다 같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번에 17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여가부 장관 아픔이 있고 잘못한 거 있어. 그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좋은 장관이 와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잘 할 것이더라고요. 네. 믿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양육비 구상권법.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네. 지금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어떻게 좀 호응을 보내주고 계신가요? 그럼요. 네. 이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통과됐군요. 네, 네. 7월 1일 날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네, 그런데 여기도 또 아픔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부터 대표 발의했어요. 네. 몇 번에 걸쳐 개정했어요. 좋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되지 못했던 건 양육비 가서 받아와. 변호사 붙여줄게 받아와. 이런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와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픕니다. 네. 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감치, 운전면허 정지 온갖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말고요. 나라가 좀 주세요. 왜? 못 받으면 못 살아요. 대신 나라가 구상권 청구했어요.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네.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7월 1일에 네. 4번 개정되면서. 7월 1일.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제가 또 낸 이유는 뭐냐면 하위 120%, 중위소득 150%만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150%까지만. 예, 그래서 5만여 명이 대상인데 네. 그 중에 그 1만여 명이 대상이 안 돼요. 그러지 그러시군요. 말고 양육비 받지 못한 사람 다 똑같아요. 네. 5만여 명 다 받게 합시다. 대신 구상권을 확실히 청구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 양육비 안 주는 사람의 재산 상황 다 판단하고 어디에 숨겼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합시다. 이게 제가 만든 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물었는데 의원님 너무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어제 그 질문도 같이 네, 이제 네, 하신 네. 거군요. 네. 또 하나 이제 정성호 의원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마치고 네. 싶은데요. 청문회가 열리지 내일이죠.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다 이렇게 동일하진 않잖아요. 네. 특정 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역시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좀 전망을 해주시면. 정성호 의원이 어떻든 여러 가지로 잘 살아오셔서 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예.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이슈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
어떻게 그 책임질 건가?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합니다. 네.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이 지휘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지휘합니다.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혹시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네. 정성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빠르게 가다 보면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또 살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살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속도가 중요하고 그러나 거기서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게 맞춰가며 속도를 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정성호 의원이 해줄 것이고 여야를 잘 설득해서 네. 또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네. 그리고 또 내란 네. 확실히 뿌리 뽑는 일 네.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가 정성호 의원님을 콕 집어서 여쭤본 이유는 약간 그 온검파라는 이미지가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요? 아닌가요? 오해인가요? 온건하시죠. 온건 네. 하시죠. 네. 네. 온건하다고 해서 그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살펴가면서 네. 빠른 속도를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예. 누군가는 쫙 치고 나가고 네. 누군가는 살펴서 네. 모아서 쫙 치고 나가게 한다면 네, 네. 두 번째 후자의 유형이 될 거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안 하자고 하거나 전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자고 하셨고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든 아니면 그 전 시절에 엄청나게 탄압을 받은 장본인이고 거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앉힌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는 속도를 내고 네. 쫙 치고 나가고 그렇게 네.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 네. 맞습니다. 곧 제일 오겠죠. 중요한 검찰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입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한 거죠. 검찰 개혁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속도에 붙여서 국민들이 잘해요. 힘을 실어줄게요. 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네. 그러니까 국민께 아주 빠르게 소통해 나가는 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서영교 의원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